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좀 보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XC90 이 볼보의 차량을 꽤 오랜 시간 시승치고는 꽤 긴 시간을 시승을 했죠. 근데 제가 딱히 내연기관에 이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스펙을 어제 보니까 이걸 넣질 않아서 지금 넣어보면 XC90의 가격이 지금 49,000부터 뭐 한 63,000? 뭐 옵션 넣으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지만 이제 주요 모델들은 지금 모델 Y랑 가격이 기가 막히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Y를 사는 사람이 당연히 볼보 XC90을 고려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느리다고 그랬는데 이게 4기통이긴 한데 제가 몰았던 게 T6인데 이게 4기통이긴 하지만 과급기를 달았기 때문에 300마력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낮은 출력은 아닌데 근데 제가 전에 타던 벤츠 E클래스도 300마력이었으니까 꽤 큰 SUV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300마력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고는 하지만 근데 또 300마력이 주는 수치, 제가 어렸을 때는 300마력이 굉장히 고출력의 자동차였는데 이 300마력이 이렇게까지 굼뜰 줄은 참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전기차는 인스턴트 토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는 좀 그렇지만 체감상 무지막지한 힘이 뿜어져 나온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 Y랑 비교하기에는 볼보는 너무 파워가 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성능이 조금만 나오는 전기차를 몰아봐도 굳이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볼보 XC90은 느리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300마력도 이제는 물론 큰 차지만 300마력도 이제는 그냥 보통인 시대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 기술의 발전이 무섭다. 이게 테슬라의 강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환경을 외치면서 우리는 토요타 프리우스 같은 이제 느린 차, 좀 재미가 없는 차를 타야 돼서 재미가 반감돼서 친환경을 하기 어려웠는데 테슬라는 성능도 챙기면서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도 같이 가져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볼보를 이렇게 보면서 나름 그래도 꽤 큰 터치 패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튼이 참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볼보가 터치 패널과 버튼 수를 적절히 조합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포르쉐 파나메라의 인터페이스, 인포테인먼트 이런 지금 시스템을 보면은 지금 사진상으로만 봐도 버튼이 참 많습니다. 구독자님께서도 그 댓글에 참 좋은 내용을 알려주셨듯이 실제로 기사도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실제 그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키는 것이 운전에서 안전을 더 챙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일부분이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터치 패널을 넣게 되면 이건 스마트폰과 비슷하죠. 그럼 엄청난 자유도와 더 많은 기능들,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더 많은 기능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기능들이 집약될 텐데 과연 그 플렉시빌리티를 이런 버튼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냐.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지향하는데 이게 버튼으로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건 맞는데 또 안전 문제도 좀 고려가 되지만, 근데 만약에 뭐 저는 이 시대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버튼들은 사실 사라질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오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 가깝든 먼 미래든 이게 언제 실행되냐의 타이밍의 문제지만 방향은 버튼들 다 사라진다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이런 버튼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게 꼭 안전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은 통폐합된 시스템을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펑션 베이스로, 마치 이제 C 언어가 생각나는데 펑션 베이스로 이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능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버튼 몇 개 넣고 그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잡하게 된 게 아닌가. 그냥 통폐합 시스템을 통합 OS를 구축하지 못하면은 테슬라 같이 심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술 차이도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빌미로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안전을 끌어들여서 자꾸 본인들이 기술이 떨어지는 면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뭐가 답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방향만 정확히 아는 거지 지금 이게 적절한 타이밍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한 거죠.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버튼이 많은 게. 그렇지만 미래는 통폐합된 시스템으로 갈 거고 자율주행이 오긴 올 거라는 데는 저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그쪽으로 가면 버튼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술 부족을 메이크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의견도 전달드렸고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외에 이제 좀 테슬라 소식들을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소소한 소식들로 과연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테슬라를 몰고 다니는 게 가장 이제 이득일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있지만 베이스로 이렇게 전기 값으로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51개 주에서 이제 랭킹을 매긴 건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보조금도 있고 전기차를 몰면 이래저래 이제 부가적인 혜택들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세 보면은 1등이 오클라호마 1kW당 8센트네요. 9센트 정도. 미주리는 9센트 조금 넘고 이 10센트도 안 하네요. 1kW당 이렇게 쌀 수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뉴욕이 43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죠. 한 18센트 좀 넘는데 이거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맨하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거 동의를 못 할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내고 계시죠. 근데 저기 업스테이트 뉴욕 가면 이게 시골이라서 전기값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 이제 평균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미국에서 가장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캘리포니아가 무려 48등입니다. 전기값이 꽤 비싼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49위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이 있는 요즘 텍 컴퍼니들이 좀 그래도 이제 부상하는 여러 스타트업이 부상하는 주인데 여기도 전기값이 만만치 않아서 하와이는 이게 섬이라서 월등히 비싸죠. 그런데 전기차는 사실 요 주에서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꼭 전기값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거죠. 왜냐면 캘리는 전기값만 비싼 게 아니라 기름값도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더 이제 선호하는 면과 이제 보조금 그리고 테슬라의 헤드쿼터 그리고 본 공장이 그 프레몬트 메인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도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참 다양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넌 미국이 전기값이 굉장히 싼데 뭐 한국보다 엄청 싼데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뭐라고 정의하기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걸 요약해서 자꾸 정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뭐 미국보다 심지어는 생활 물가도 이제 비교를 하죠. 뭐 미국에서 사는 게 더 싸냐,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싸냐, 연봉 비교라든지. 근데 미국은 참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리고 비싸더라도 보조금이나 다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기차 요금 테슬라를 어디서 모느냐가 좋은 요 비교 표만 보더라도 확 느껴져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정작 1위부터 여기 있는 주들에서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전기차가 팔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값은 엄청 쌈에도 불구하고 저 지역들은 기름값도 쌉니다. 자, 이제 포드, GM 이런 내연기관 회사들의 주식과 이런 아까 그 말한 사실 초반에 말한 그 타이밍을 얘기하기 전에 또 스타링크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스타링크가 독일에서 그걸 테스트를 했는데 무려 이제는 600mbps를 넘는 속도가 계속 늘고 있죠. 그 전에 이제 100이었다가 지금 500, 300 뭐 이렇게 나오는 뉴스도 있는데 이제 거의 600을 넘어 700을 가는 왜냐면 위성을 계속 쏘고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늘고 속도도 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항공업계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 세계 비행기에 이런 스타링크를 통한 고속 인터넷도 깔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주식이 그때 대폭락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듯 야금야금 지금 스타링크는 하나둘씩 먹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은 이게 베타 테스트입니다.
저도 이거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고 아직 정식으로 런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122 Fahrenheit, 그러니까 미국은 Fahrenheit죠. 화씨. 셀시우스로 바꾸면 저기 몇 도냐면 꼴랑 50도인데 DC가 뜨거워져가지고 중단되는 그런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스페이스X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로 지금 업데이트를 한다라든지 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저는 그래서 이게 페런하이트이 아니라 이게 셀시우스를 잘못 적었나? 그 고작 50도에 정지한다. 물론 리튬 배터리도 저 정도 온도 가면 좀 위태위태하긴 한데, 아니 그래도 이런 안테나가 이 온도에서 좀 위급하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이제 스타링크 요 기존의 안테나, 위성 안테나 같은 것을 좀 바꾸려는 시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위성이 떠 있으면 이게 막 움직여가지고 이 안테나가 딱딱딱 이렇게 각도를 변하면서 최적을 이렇게 막 맞춰가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긴 한데요. 더 작게, 이게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 지금 엿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 다 없애버린다든지 작게 만든다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 안테나 사이즈를 더 축소시키려고 하는 디자인을 FCC에 이제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음 세대 이제 안테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을 안테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방향은 원래 테슬라에서 보여주듯이 이걸 작게 소형화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최종 디자인은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업데이트로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내연기관 회사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그 타이밍, 지금 댓글에도 알려주셨듯이 제가 어제 뭐 테슬라만 올라가는 것 같다, 근데 뭐 그런 기사들이 나서, 그러니까 빅텍 컴퍼니들 중에서 테슬라만 주식이 오른, 그래서 제가 상세한 설명보다는 아무래도 타이틀이다 보니까 좀 더 강조되는 면만 쓰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은 당연히 이게 오해가 생길 만한 여지가 있었긴 했는데, 지금 테슬라 주식 그 하루 얘기만 한 거지만 지금 보면은 GM이나 포드의 주식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테슬라 주식은 그렇게 큰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GM과 포드의 주식이 오르는 게 이제 전기차 투자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른다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솔직히 믿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차가 너무 잘 팔리거든요. 내연기관 차들이. 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고, BMW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 보면은 그 전전에도 했었고 몇 년간 했는데, 이제 와서 했는데 갑자기 약발이 듣는다. 물론 투자 금액이라든지 본격적인 행보,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더 공격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뭐 하던 얘기 계속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현재 실적이 좋기 때문에 차가 잘 팔리는 게 반영됐다라고 저는 느껴지긴 합니다. 뭐 최근 투자 소식으로는 포드가 이런 일렉트릭 그리드,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배분하고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나아가서 이제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그때도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러 서드 파티들의 충전 문제들, 이런 통신 교환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력 관리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테슬라는 오토 비딩 시스템, 뭐 아니 자기가 다 뭐 배터리부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까지, 심지어는 태양광까지 만드니까 당연히 종합 관리 시스템을 테슬라는 갖고 있지만 기존의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도 하고, 지금 EV 차징 펌을 하나 포드가 지금 사려고 하고 있죠.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주식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GM과 포드가 앞으로 그런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테슬라 대비해서 미래냐, 이 블룸버그 기사가 그거를 참 신기하게 돌려깎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은 물론 테슬라가 광고를 안 해서 엄청 비판하고 까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 스탠스가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선택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 되겠죠. GM하고 포드가 전기차를 엄청 지금 라인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업계 평균 이상으로 지금 라인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40%까지 더 공격적이죠. GM 포드는 20% 후반대입니다. 이게 업계 평균을 읽어보니까 한 21%더라고요. 반면에 토요다나 일본 기업들은 별로 제가 얘기를 했죠. 아예 토요다는 그 원래는 멀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주 뚜렷한 자기만의 색깔과 철학을 지금 관철시키고 있는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오지 않으면은 GM과 포드가 이 마켓 시어를 일본 차들한테 내줄 확률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오지 않는데 토요타 같이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그걸 부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좀 더 그러니까 들여다 보면은 결국 제살깎기라는 거는 이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전체 파이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내연기관이 잘 팔리고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중단하고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고 서플라이 체인도 다 바꿔야 되고, 특히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내연기관에 더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그 사이를 전기차를 별로 만들 생각이 없는 일본 차들이 향후 몇 년간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중고죠. 그러니까 그거를 블룸버그가 제대로 꼬집는 거죠. 제가 이게 제살 깎아먹기라는 얘기를 여기 지금 내연기관 파이에서도 요 조그만한 요 찰나의 순간에도 일어난다는 우려, 그리고 그럼 이익이 굉장히 급감할 거라는 그런 것들을 정말 이 모든 회사들이 정말 매끄럽게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GM, 포드, 폭스바겐, 뭐 현대기아차도 있겠죠. 과연 다 그걸 모든 회사들이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 변혁을 아주 매끄럽게 모두가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뭐 현대는 요즘 드론도 띄우려고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변혁에 있어서 저는 기승전 결국 배터리인데, 다들 배터리에 대해서 테슬라만큼의 그런 위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다가 진짜 GM과 포드가 지금 테슬라가 보다는 더 이제 주식에 있어서도 뭐 각광을 받는다, 더 많이 이제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그 변혁으로 변하다가 일본 메이커한테 한 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